2000년대 시대 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건강 한쇼! 자, 오늘 투자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손발이 많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얼굴 반쪽이 조금 실이 있고 그 물건을 들려면 힘이 좀 없어지고 의심하지 않았던 질환을 추가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환을 놓치지 않고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많이 해먹는 막 좋다고 지금 해서 끌어당기고 밀고 영상을 판독하면 아주 그냥 다 보여요. 자, 오늘의 백세 건강 투자처 아주 그냥 다 보여. 어머. 영상의학의 세계. 진짜 알아두면은 쓸모있는 정보입니다. 가득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임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서석빈. 보통 병원 가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의사 선생님들. 그러나 이 남자는 아니다. 환자들이 이분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왜? 판독실에 주로 계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늘 베일에 가려진 이 남자의 정체가 드디어 오늘 만천하에 공개된다. 현빈! 잘 가라 원빈! 잘 가라 석빈! 오라 오라. 가마! 원빈가 딱 견줘도 얼굴이 진짜 작다. 작다. 나이에 비해 동안 있는 얼굴.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모르니까 패스하고 평소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다니다 보니까 10년은 더 어려 보인다는 것이 주위의 반응인데 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밥을 먹어도 배 안 나오는 남자! 자타공인 패셔니스타답게 꽉 막힌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환자들과 잘 대면하지 않는 다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판독실에서 나와서 환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 놓치기 십상인 케이스의 병변까지 디테일하게 집어내는 실력파 의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스탑. 네. 우리의 몸속을 꿰뚫어 보느라 하루해가 짧다는 이 남자. 닥터들이 닥터라 그런지 척 보면 앱니다. 더 좋은 판독으로 더 좋은 건강을 만들어간다. 영상의학과 서석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이게 이제 수식어가 닥터들의 닥터. 닥터 네. 닥터. 와, 닥터들의 닥터는 상당히 좀 명예로운 그런 수식어 같아요. 임상 선생님들이 예. 환자를 보면서 네. 검사 후에 별 이상 없어서 보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판독을 하면서 이상을 발견해서 선생님들이 연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환자를 다시 불러서 치료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도 참 고마워하시고 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잠깐 아,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라 그런지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았어요. 저기 경남 산청에서 약초를 캐신다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네. 아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과거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2만 원 정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네. 아니 그런데 청구된 병원비를 보니까 80만 원이 넘는 거예요. MRI 검사 등등 했는데 네. 이게 전에 받았던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 네. 왜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겠고 이 검사를 꼭 받아야 되나요? 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다. 근데 보통 이런 사연은 그 보험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게요. 왜 저한테 주신 거죠? 제가 보험 프로그램을 한번 연출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보험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거 많이 오던데. 그러네, 진짜. 여쭤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고 제일 흔히 하는 게 엑스레이. 그다음에 좀 더 가보자 그러면 초음파. 그다음에 CT를 좀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면 MRI까지 이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엑스레이는 우리가 흔히 찍는 호흡기 질환 네. 또는 뼈가 부러졌는지 음. 기형을 보는지 그런 검사입니다. 네.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하는 검사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흉부 엑스레이, 맞죠. 흉부 맞아요. 척추 엑스레이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요. 예. 촬영도 간단하고 맞아. 네. 뭐 촬영 후에는 바로 결과도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네. 추가로 다른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엑스레이는 좀 저렴하다고 한다고 치면 네. 이제 그보다 조금 비싼
CT랑 MRI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CT랑 MRI 이게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잘 모르죠. 저희 잘 영어 모르죠. 스펠링이 달라요. 아, 그러네. 그렇죠. 네. 예. 우선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예. 반면에 MRI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검사다. 아. 예. 그러니까 MRI는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없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CT와 MRI는 잘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네. CT는 우리가 뼈의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뼈처럼 단단해진 석회화 네. 그런 것도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네.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질환들이 잘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폐, 심장, 장 등 움직이는 장기를 우리가 보기에 참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흉부, 복부, 두부 CT가 있고요. 네. 두부요? 두부가 머리입니다. 아, 네. 네. 순간 한 끼 적금이 생각났어요. 예. 순간 먹는 건 두부. 예. MRI 같은 경우는 근육, 인대, 혈관, 뭐 내신경계 같은 연부 조직이 CT보다 해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경계나 근골격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급성 뇌경색이 의심이 되면 우선 MRI를 시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찍는 대표적인 부위로는 우리 잠깐 제가 노래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어머? 네. 네. 마이크 드릴까요? 네, 노래 아니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허리. 예. 죄송합니다.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허리. 예. 예. 뭐 방댕이도 들어갑니다. 방금 히트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방댕이 강의하시는 원장님도 계셨는데요. 네. MRI가 좋습니다. 그런 네. 부위는 MRI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CT 같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네. 짧게는 1분에서 2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하지만 MRI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긴 시간인데요. 20분에서 30분. 네. 물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MRI를 찍기가 참 힘들어하십니다. 예. 그래도 MRI를 찍어야겠다 이러면은 네. 수면 내시경 같이 환자를 재워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MRI에서 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네. 뭐 인공 뇌이라든지 심장 박동기를 착용한 환자는 네. 오작동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님이 네.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머리를 찍는 김에 좀 혈관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MRI를 찍으면서 MRA를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MRA? MRI하고 MRA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 MRI는 그 끝에 자가 이미징이라는 뜻이거든요. I는 엔지오그래피라는 뜻인데 쉽게 예. 말해서 혈관 조형 이런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이미지고 예, A가 A는 엔지오. 엔지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혈관을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RI 사진에서 다른 거 다 빼고 혈관만 보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동맥류가 있다든지 아. 혈관에 그러네. 기형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뇌경색이 있을 때는 어느 혈관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뇌경색이 있는지를 예. 확인할 때 네.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초음파 검사도 있잖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는 어떨 때 그럼 하는 건가요? 아, 좋은 예. 거 맞아. 네,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가지고 우리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서부터 상복부, 하복부, 유방, 갑상선 등 우리 몸의 어느 부위도 찍을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 태아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검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맞- 있는 그런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왜 원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요. 네네. 또는 이제 암같이 악성 종양을 이렇게 네.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정인이 사건 보면서 왜 영상을 통해서 왜 뼈가 부러지고 붓는 그런 것들 다 맞아요.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 아프기도 했고 참 놀라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쪽으로도 이런 영상 의학이 많은 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 현장에 범인이 증거를 남기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우리 몸도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서 증거가 남습니다. 아하. 요번에 정인이 사건 같이 아동 학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네.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가 될 수가 있고 예. 손상의 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동 학대에서 가장 흔한 소견 중 하나가 골절인데요. 네. 신체적 학대에서 관찰되는 골절은 최근에 생긴 골절과 오래전에 생겨서 치유된 아. 골절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관찰될 때 예. 아동 학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추가로 CT나 MRI를 찍어보면 네. 신체 여러 부위에서 장기 손상이나 출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 찾아뵙고 초기 뇌경색을 발견해가지고 어머, 우와. 잘 됐다. 정말 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그래, 분이 그런 계시다고 사람도 합니다. 있다니까. 한번 맞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데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많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또 오른손에 약간 힘이 빠지는 걸 느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정 할머니께서도 뇌졸중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가족력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괴사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인데요. 뇌질환이 의심될 때 하는 영상검사 MRI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로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다행히 환자분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치료를 잘 열심히 받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너무나 안심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뇌경색. 영상검사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지셨어요. 예, 치료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좋은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결과도 좋고 저도 참 기쁩니다. 이렇게 보니. 환자는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셨던 분으로 저희 병원에서 MRI를 시행한 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일찍 발견되어서 타 병원에 가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조영술상에서 혈관이 좁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혈전용의 치료를 잘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어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병변이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풍 예방 관리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제가 혀를 눌러봐도 이 목 뒤쪽하고 대출이라고 중풍이 오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많이 굳어 있으세요. 시간 내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치료는 잘 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순환장애와 그리고 목과 등에 긴장이 좀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침 치료로 순환 개선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해당 부위에 약침을 넣게 되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막혀있는 기혈의 순환을 돕기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목 뒤쪽의 풍지, 풍부, 대추혈은 뇌경색 치료와 예방에 매우 중요한 혈입니다. 긴장된 근육도 순환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분, 이제 어지럼증이나 손발이 저린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별 불편함을 못 느끼고요. 운동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갈 때는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퇴근을 합니다. 또 음식에도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 검사 진단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질병의 조기 진단에 있습니다. 예. 질병이 조기 진단이 되면 완치도 가능하고 예후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건강 검진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발견됐다면 경색이 진행되어서 예후가 좋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기로 딱 그냥 찍어서 발견된 분들의 사례들이 정말 많은가요? 너무 궁금해요. 예, 네. 많습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추적 검사로 초음파나 CT를 하는 이유는 질병의 진행 과정을 보는 것도 있지만 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실내로 암의 가족력에 있었던 환자가 네. 특별히 증상은 없었는데 CT를 찍어서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수술이 잘 되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CT나 MRI 찍을 때 뭐 조영제 쓰잖아요. 있죠. 예. 예. 저는 조영구는 아는데 조영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예? 조영제는 CT나 MRI를 촬영할 때
약물을 주입을 해서 연부 조직이라든지 혈관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입니다. 아. 네. 대부분 인체에 들어온 조영제는 대부분 수시간에서 수일에 거쳐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데요. 아. 일부 사람에게는 과민 반응이나 또는 독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네. 두드러기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에 오심, 발진, 구토, 가려움증 같은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아.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을 앓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진에게 알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또 신부전 같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네. 검사 전에 병원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하고 환자도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려야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저 황진호 원장님 계시지만은 그 목하고 어깨 질환이 서로 그 통증이나 증상이 비슷해가지고 네네. 헛갈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견통이란 말을 우리 만든 분이에요. 저 황진호 맞아, 원장이. 맞아. 경견통. 예. 자, 그만큼 헛갈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시기든 이것의 원인이 뭔지를 잘 이제 추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영상의학과인데 이 똑같은 케이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만나 뵙고 이렇게 잘 치료돼가지고 지금 잘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부터 얼굴 감각 이상의 증상까지 박유숙 씨는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을까 봐 덜컥 겁이 났다고 하는데요. 얼굴 반쪽이 조금 시리고 어깨는 조금 힘이 없고 물건을 들려면 힘이 좀 없어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달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지가 않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왜 아픈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MRI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머리나 어깨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는데요. 다양한 증상의 원인은 바로 목이었습니다. 평소에 어깨뿐만 아니라 턱관절 이상, 안면 감각 이상으로 이곳저곳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MRI를 시행해 본 결과 머리와 어깨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경추에는 MRI상에서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경추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 좁아지는 협착증 증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력 때문에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머리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이상이 없었고 목에서 올 수 있으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목에 찍었더니 5분, 6분 이상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이상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파악된 병의 원인은 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공유하게 됐는데요. 증상에 따라 어떤 치료를 할지 서로 의논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 계획을 세웁니다. 머리와 어깨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여기 보시면은 경추에 이렇게 협착증 소견이 보이죠.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일부 관찰이 됩니다. 경추를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케이스처럼 이제 목에 이상이 오면은 턱관절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턱관절 이상이 생기게 되면 주위에 삼타신경이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통이나 그다음에 눈의 문제 혹은 안경 감각 이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머리와 어깨 치료를 오래 받아왔다는 환자분.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증상은 더 심해졌었죠. 이제야 병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6번, 7번 이쪽으로 협착이 좀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걱정하셨던 뇌 쪽은 깨끗하게 나오셨고 대신 목 쪽에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나쁜 습관으로 틀어져 있는 체형을 바로잡기 위한 추나 치료를 진행합니다. 틀어진 척추와 디스크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통증이 완화되고 자세 교정에도 좋은 치료 방법이죠. 긴장돼 굳어있는 목 주변을 풀어주는 침 치료. 원활하지 못했던 목, 얼굴, 머리의 기혈 순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통증 개선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침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약간 서글픈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게 나이에서 오는 것 같다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니 좋아지고 원장님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매일 1시간 한 30분씩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이 좋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앞으로 남은 여생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질환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기도 합니다만 뭐 척추 환자들이 가장 좀 많지 않겠습니까? 척추 관절 환자들. 맞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의학과 의사로 할 말씀 드리면 제가 병원에서 판독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목과 그리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유달리 많이 관찰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시간의 핸드폰 사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도한 핸드폰 사용은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니 네.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백세송 듣고 우리 다 같이 건강 하이소! 엑스레이, MRI, CT 검사, 초음파도 아주 그냥 다 보여요. 아픈데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내가 한년상을 찍었지. 꿰뚫어 본 몸속 모습 너무나 섹시해. 골절은 엑스레이, 장기는 CT 검사, 디스크는 MRI, 질병은 조기 진단, 영상을 판독하면 아주 그냥 다 보여.